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가까이 폭증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다인 9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6인 밤 9시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8인 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 선수가 오늘 저녁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여자 피겨 싱글에서는 유영과 김예림이 내일 펼쳐지는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따내며 올림픽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한 병력 일부가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침공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러시아를 향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맴도는 등 매서운 한파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후 9시 기준 8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3만 명 가까이 폭증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다인 8만 명대 후반, 많게는 9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2주 전보단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인데요. 특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단숨에 9만 명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만 5,114명으로 집계돼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2만 8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배 이상, 2주 전인 지난 1일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폭증했습니다. 이번 달 말쯤이면 하루 확진자가 13만에서 17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치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산으로 안정세를 찾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300명대로 올라왔고 사망자 수도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최소화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증 그리고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층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질병청은 중증 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상 위중증 환자가 확진자 급증에 비례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는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 등 방역 패스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8명, 영업 제한은 밤 10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어제부터는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가 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물건이 빠르게 팔리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공적 물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어제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하나만 주시겠어요? 한 사람당 낱개로 포장된 6,000원짜리 키트를 최대 5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당 20개가 들어있는 키트 한 상자만 들어오다 보니 오전에 물량이 바닥난 곳도 있었습니다. 떨어졌어요? 다른 편의점에서는 재고가 있었지만 가격 책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20개 들은 건데 이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떴어요. 큰 혼란은 없었지만 판매처마다 재고가 들쑥날쑥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량이 늘 때까지 한시적으로 약국과 편의점의 하루 평균 분배량을 50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이 자비로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검사비를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발표될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8명, 영업 제한 밤 10시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 패스의 이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재택 치료자가 해열제 등 처방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동네 약국에서 약을 조제, 전달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출근길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영 캐스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네, 어제도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더 춥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은 영하 15.7도, 서울은 영하 8.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락가락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 서부에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 제주에는 최고 5cm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선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1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0시 부산항 선박 근무자를 만나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라 거리 유세를 한 이 후보는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과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 새벽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격려한 이 후보는 부산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첫 일정 선택 이유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부산을 저희가 첫 출발지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또 우리 모두가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리가 나아가자. 오전부터는 부산에서 대구, 대전 등 경부선을 따라 올라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 구전역에서 부산 시민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올라 본격적인 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야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대구에서 학생들에게 파란색 운동화와 직접 그린 초상화를 받은 이 후보는 좋은 정책이라면 박정희 정책이라도 쓰겠다며 실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대구 코로나 대유행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대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자신은 경기지사 시절 신천지 본부를 급습해 명단을 확보했다며 유능함과 경험을 강조한 겁니다. 또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며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책임지고 누적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 이 후보는 오늘은 택시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강남역 등에서 유세하는 등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출정식에서 부패와 무능의 민주당을 심판해달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와 반대로 서울에서 대전과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하행 유세를 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원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지지자 수백 명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단에 오른 윤 후보는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대전, 대구, 부산을 잇따라 찾는 경부선 하행 유세도 했는데 윤 후보를 본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 후보는 대전에선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친근감을 과시했고 대구에선 홍준표 의원과 처음으로 함께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부산에선 가덕도 공항 예타 면제와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를 구군을 걸고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유세 일정 첫날을 부산에서 마친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지지율 취약 지역인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 강원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 지원 버스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조된 버스 안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민의당은 당분간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선거운동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 지원 버스가 서 있습니다. 쓰러진 이들 사이로 경찰과 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가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안철수 후보 유세 지원 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논산지역 선대위원장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의식이 없어서 119가 후송을 했고 나중에 사망한 것을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버스에 달려있던 LED 전광판을 켜는 과정에서 발전기 장치 결함으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버스 안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유세버스는 정차 중 LED를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강원 지역 유세 버스에서도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 후보는 곧장 충남 천안을 찾아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일정을 비롯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내일 공개 회동을 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내일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의 유세에 합류한 데 이어 유 전 의원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성은 앞서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야산입니다. 그제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전 연인인 40대 중국 동포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어제 오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교제하는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남성을 고소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은 건 지난 11일입니다. 매일매일 남자분이 그 모자 쓰더니. 가해 남성은 고소 사실을 듣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풀려난 지 이틀 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참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다가가는 순간보다 국가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간이 더 짧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반드시 알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되풀이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아파트에서 5살 여자아이가 숨졌는데 머리와 어깨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고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한 아파트로 들어가고 구급차가 뒤따라 도착합니다. 전남 장흥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제 오후 6시 15분쯤 5살 여자아이가 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머리와 어깨 등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고모인 4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모는 타 지역에 사는 오빠 부부를 대신해 조카를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 때린 적 있냐고 하니까는 있다 그래가지고 긴급 체포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고모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며 조카는 화장실에서 씻다가 넘어져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모가 이 훈육 차원에서 했지만은 걔가 직접적인 사인은 뭐 폭행을 당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숨진 아이의 사망 진단서에는 뇌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보인다는 의사소견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고모의 학대로 숨졌는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졌는지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들의 편파 판정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반칙을 일삼는 것으로 묘사된 황당한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의 한 동영상 플랫폼에서 공개된 영화에는 배달기사로 일하던 주인공이 국가대표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쇼트트랙을 시작해 국제대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문제는 영화 속 한국 선수들이 주인공에게 고의로 발을 걸고 반칙을 범하다 부상까지 입히는 역할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반중을 자제하라면서 오히려 혐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더불어 우리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장혁 선수가 지난 7일 남자 1000m 준준결승에서 중국의 우다진과 충돌해 손등에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마다 무인 가게가 많이 보이는데요. 대전의 한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수백만 원어치를 훔친 비양심 고객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어제 상습 절도 혐의로 40대 범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담을 바구니까지 챙길 정도로 철저했는데 CCTV로 그만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제품을 고르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는 무인 점포가 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새떼 수백 마리가 땅을 향해 돌진해 떼죽음을 당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의 한 거리, 까맣게 무리를 지은 수천 마리의 새들이 벼랑간 땅으로 흩뿌려지듯 곤두박질 치는데요. 일부는 다시 날아올랐지만 수백 마리가 땅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해 겨울을 나러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이동하는 철새, 노랑머리 찌르레기라고 하는데요. 난방기에서 나온 유독가스를 흡입했거나 고압전선에 앉아있다 감전을 당했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포식자를 따돌리려 도망가다 방향을 잃고 바닥과 부딪혔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멕시코 당국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군대를 일부 철수했다는 주장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침공 위협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전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침공할 때는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며 긴장 수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장한 우크라이나 국경부대의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측 16일을 하루 앞둔 대국민 연설에서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all the events of the last few weeks and months, this has been our approach, and it remains our approach now.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여전히 러시아군 15만 명이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제안한 외교적 협상에 대해서는 적극적 협조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publicly proposed to continue the diplomacy. I agree. We should give the diplomacy every chance to succeed.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을 향해서도 미국은 러시아 국민과 안정을 겨냥하지 않는다며 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것이고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긴장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좋은 일은 함께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이 커플들은 몇 배는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입니다. 마스크를 쓴 수백 명의 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혼을 서약합니다. 멋진 예복 갖춰 입고 사진도 남기고 함께 춤도 추는데요. 이런 합동 결혼식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객은 모실 수 없었지만 함께 결혼식을 올린 모두가 서로의 하객이 되어준 셈인데요. 그중에서도 페루에선 아주 특별한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려견들의 결혼식. 나비 넥타이에 드레스, 면사포까지 갖춘 제대로 된 결혼식이었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영화 속 캐릭터를 닮은 독특한 외모로 눈길을 끄는 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닮았다고 말하면 둘 중 누군가는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 돼지. 우리가 흔히 아는 돼지와는 생김새가 좀 다른데 큰 귀가 특징인 땅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 왠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캐릭터 도비와 형제처럼 닮았습니다. 도비를 닮은 독특한 외모도 외모지만 이 녀석 여러모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데요. 땅돼지는 전 세계에 100마리 정도밖에 없는 희귀종이라고 하네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곳에선 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얀 눈 세상, 러시아 시베리아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집 짓기가 한창인데요. 재료는 오직 눈. 기계의 도움 하나 없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을 벽돌처럼 쌓아 만드는 이글루 축제가 열린 건데요. 축제지만 엄연한 경쟁 규정도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가장 넓게 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요. 천장의 높이나 벽의 간격에 따라 벌칙도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글루가 무려 123개. 얼마나 좋았는지 실제로 이글루에서 밤을 새운 이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4.1% 오르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유가 상승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감으로 지금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 선을 뚫을 기세입니다. 증시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배럴당 73달러 선이던 두바이유는 한 달 만에 10달러 넘게 올랐고 상승을 멈추지 않아 지금은 100달러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자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는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4.1% 오르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품목별로 제트유가 17.7% 올랐고 원자재값 급등에 스테인레스 냉형 강판이 23.7%, 수산화 알루미늄이 10.5%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유 수입이 굉장히 큰 대규모로 일어나 발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력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급격한 물가 인상이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식시장도 연일 불안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전쟁 임박 소식에 1%포인트 더 내리며 사흘째 하락해 2,6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저항선인 2,600선도 위태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가 부담, 통화정책 부담, 여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악재는 좀 민감하고 호재는 좀 둔감한 흐름들을 2,600선 지지력 확보보다는 좀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좀 조심하자라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 물가는 물론 국내 주식시장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1.0%, 전년 동월보다 9.7%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1년간 상승폭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 9.8%에 육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달 금리 인상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2030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 2022가 드디어 오늘 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떤 연사들이 등장할지 윤지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12번째를 맞이한 MBN Y포럼이 경기 고양시 MBN 미디어 센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됩니다. 해보는 거야 고포릿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 개막쇼에는 공공영웅으로 선정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연사로 나섭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부여잡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건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어지는 두드림쇼에는 손아빈 민미 대표와 전동근 더 세를라이프 브루잉 대표 등 2030 세대에게 주목받는 젊은 창업가들이 성공기를 전합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Y쇼에는 금융인 출신 셰프와 파이어족 등 자신만의 길을 찾아 인생 2막을 쓰고 있는 연사들이 등장하며 청년들의 고민 상담 세션인 복세힘살쇼는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하이라이트인 영웅쇼에는 2030 세대가 추천해 선정한 각 분야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이혜민 핀다 대표와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를 비롯해 양궁의 안산 김재덕 선수, 가수 키씨와 김용우 한국장애인 무용협회 대표 등이 생생한 도전 이야기를 펼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일이 가슴 뛰는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술과 프로덕트가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MBN Y포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종일 생중계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해임 투표가 오는 18일 진행됩니다. 그동안 사퇴를 거부해온 김 회장이 애초 요청받은 22일이 아닌 18일로 회의 일정을 당기고 직접 투표 원칙을 갑자기 통보했는데요. 해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해임안 상정을 위한 광복회원들의 임시총회 요구를 직권으로 막아온 김원웅 회장이 돌연 오는 18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회장은 7,2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무허가 마사지업소와 한복 구입,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만이 통과되려면 광복회 규정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김 회장이 기습 개최와 직접 투표를 통보한 건 회의만 통과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훈처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게 변수입니다. 김원웅 회장 부실임한 가결하는데 충분한 수를 확보했고 또 위임장을 갖다가 확보해서 충분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SNS에 광복회가 자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국고 지원을 끊겠다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독립운동을 국민 전체의 그 자부심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직책에서 참 실망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김원웅 회장을 존경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부패 행위를 모른 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더 춥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은 영하 15.7도, 서울은 영하 8.6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이들 지역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 속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락가락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 서부에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동부, 제주에는 최고 5cm가 예상됩니다. 반면 눈비 소식 없는 서울과 동쪽 지역은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9.1도, 청주 영하 7.2도, 대구는 영하 5.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영하 3도로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1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